숫자는 때로 우리를 속이기도 하죠.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이야기는 바로 한국 증시가 기록한 사상 최고치, 그 화려한 숫자 뒤에 숨겨진 아주 기묘한 역설에 대한 겁니다. 자, 날짜는 2026년 3월 16일, 한국의 코스피 지수가 드디어 꿈의 숫자라고 불렸던 5,500포인트를 넘어섰습니다. 정말 역사적인 순간이죠. 이 정도면 정말 다들 축제 분위기여야 하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시장 분위기는 그렇지가 않아요. 오히려 뭔가 좀 이상하고 앞뒤가 안 맞는 신호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자, 지금부터 이 미스터리를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첫 번째, 역사적 고점. 네, 일단 이 헤드라인을 장식한 숫자 자체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도대체 왜 이 엄청난 기록이 마냥 장밋빛 소식만은 아닌 건지 그 단서들을 하나씩 찾아보죠. 바로 이 지점 때문에 전문가들이 지금 상황을 역설적이다라고 부르는 겁니다. 아니, 지수는 저렇게 하늘을 뚫을 기세로 오르는데 정작 시장의 펀더멘털, 그러니까 기초 체력은 오히려 경고등이 깜빡거리고 있다는 거죠. 뭔가 이상하죠? 자, 그럼 그 이상한 신호의 첫 번째 단서가 뭐냐? 바로 시장의 분열된 모습입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 딱 감이 오실 거예요. 대기업들이 즐비한 코스피는 저렇게 활활 날아가고 있는데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투자하는 중소형주 중심의 코스닥은 보세요. 마이너스 1.27%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많은 분들이 아니, 지수는 오른다는데 내 계좌는 왜 파란불이야? 라고 느끼는 이유인 거죠. 전문 용어로는 이걸 디커플링이라고 해요. 원래 같이 가야 할 두 시장이 따로 도는 현상이죠. 뭐랄까, 비행기 엔진이 두 개인데 한쪽만 풀파워로 돌고 다른 한쪽은 꺼질 듯 말 듯 하는 딱 그런 위험한 상황인 겁니다. 네, 바로 이겁니다. 지수는 오르는데 내 주식은 왜 떨어지지? 이 시나리오가 지금 현실인 거예요. 핵심은 이거죠. 이번 랠리가 물이 들어오니 모든 배가 떠오르는 그런 건강한 상승이 아니라 극소수 종목에만 돈이 몰리는 아주 편중된 상승이라는 겁니다. 자, 그럼 다음 단서로 넘어가 볼까요? 외국인 투자자의 역설.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한층 더 흥미로워집니다. 아니, 그럼 이런 의문이 들죠. 시장이 이렇게 뜨거운데 도대체 누가 이렇게 주식을 사들이는 걸까? 보통 이럴 땐 외국인들이 바이 코리아를 외치면서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데이터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놀라지 마세요. 외국인들은 오히려 주식을 팔고 있습니다. 그것도 무려 8,500억 원. 순매도예요, 순매도. 사고 있는 게 아니라 팔아치우고 있다는 거죠. 왜냐고요? 바로 환율 때문입니다. 지금 원달러 환율이 1,500원에 육박하잖아요.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선 한국 주식으로 10% 수익을 내도 환전하는 순간 환율 때문에 그 수익이 다 날아가 버릴 수 있는 거예요. 이러니 주식을 살 수가 없죠. 그러니까 지금 이 상승장은 전 세계가 한국 시장을 좋게 보고 돈에 쏟아붓는 바이 코리아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국내 기관 투자자들이 이끌고 있는 거죠. 겉으로는 지수가 오르지만 속으로는 외국인 자본이 소리 없는 엑소더스를 하고 있는 아주 귀한 상황인 겁니다. 자, 외국인도 아니라면 도대체 이 랠리의 진짜 동력은 뭘까요? 이제 우리는 이번 상승장에 숨겨진 엔진, 양날의 검을 들여다볼 차례입니다. 정답은 바로 선물 시장에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미결제 약정이라는 지표가 폭발적으로 늘어났거든요. 보세요. 하루 만에 5,092 계약이 늘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시장의 미래 가치를 보고 투자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더 오를 거야 라는 단기적인 기대감에 베팅하는 돈, 그러니까 좀 투기적인 자금이 시장을 인위적으로 밀어 올리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증거입니다. 그래서 시장 분석 자료에서는 이 상황을 아주 무서운 단어로 표현하고 있어요. 바로 잠재적 폭탄,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을 안고 있다는 거죠. 이 폭탄이 어떻게 터지냐면요. 시나리오가 이렇습니다. 첫째, 시장이 아주 살짝만 흔들려요. 그럼 둘째, 오를 거야에 베팅했던 돈들이 순식간에 손실로 바뀌겠죠? 그럼 마지막으로 손실을 막기 위한 강제 매도가 쏟아지면서 시장 전체가 와르르 무너지는 겁니다. 이게 바로 양날의 검이라는 거예요. 올릴 땐 좋았지만 내릴 땐 그 파괴력이 몇 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지금까지 나온 단서들을 다 모아봤습니다. 시장은 분열되어 있고 외국인은 나가고 투기적인 자금이 시장을 떠받치고 있죠. 그렇다면 우리 투자자들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신을 위한 전략 가이드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코스피 5,500이라는 숫자는 진짜입니다.
하지만 그 기반이 굉장히 좁고 위태롭다는 거죠. 겉은 화려한데 속은 부실공사인 건물 같은 느낌이랄까요? 그래서 분석 자료에서는 아주 명확한 플레이북을 제시합니다. 주식 투자자라면 괜히 불안한 중소형주보다는 확실한 대형주, 코스피 200 기업에 집중하는 게 낫다는 거고요. 선물 투자자라면 지수가 820포인트 아래로 꺾이는 순간 급격한 하락이 올 수 있으니 이걸 예의주시해야 한다는 겁니다. 종합적인 전략은 한마디로 방어입니다. 공격적으로 더 벌려고 하기보다는 지금까지 번 수익을 지키고 언제 터질지 모르는 변동성에 대비하라는 거죠. 실적이 확실한 대형주에 집중하고 특히 코스닥 시장이 안정될 때까진 좀 기다리는 게 현명해 보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지금의 코스피 5,500, 이건 정말 엄청난 황금 같은 기회일까요? 아니면 그저 금박을 입혀놓은 위험한 덫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이제 시장의 화려한 겉모습이 아닌 그 이면을 제대로 들여다본 투자자만이 내릴 수 있을 겁니다. 오늘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